총선일입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 총선 격전지 판세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봤고 네. 좀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어때요?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뭐 이건 투표하면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도 민심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구 253석 가운데 수도권 전체가 121석입니다. 거의 절반. 예, 전체 의석의 한 절반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의석은 비례로 지금 빼놨으니까 네네. 47석을.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무래도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간단히 계산해서 말씀드리면은 호남과 영남을 각각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석권한다고 가정하면요. 네. 산술적으로 영호남 의석 수차가 37석이 납니다. 영남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영남이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통합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간다고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예. 네. 근데 충청, 강원, 제주, 세종은 무승부라고 가정합니다. 보통의 그때 좀 반반씩 나뉘거나 예, 아니면 한쪽으로 혹 치우치거나. 예, 대체적으로는 무승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큰 의석차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영남에서 37석 차가 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 수도권에서 만회를 해야 돼요. 영남과 호남의 의석차를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만회를 해야 일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40석 이상은 승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0석 가운데. 예, 그렇죠. 121석 가운데. 근데 통합당은 정반대로 최대한 적은 의석을 내줘야 일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이 이제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 90석, 통합당은 50석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숫자가 한 40석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일당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5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32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많이 그렇죠. 당시에 봤어요. 진박공천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으니까요. 이때 53석 차이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민주당이 한 석 차이긴 하지만 일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승부처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박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서울 수도권 민심은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전 총선과 비교해 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전에는 뭐 당도 좀 여러 곳이 있었고 네. 지역색을 드러내는 정당도 꽤 있었고 지역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그보다는 거의 지금 미래통합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양강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9도 80에 인물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네. 1대1 구도가 거의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고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는 호남에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선전했죠. 예. 근데 국민의당에서 지역구를 후보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안철수계라고 흔히들 불리는 의원들이 네. 통합당으로 들어가서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3당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기서 공천에 반발을 한 후보 탈락자들이 네. 무소속으로 등장한 곳이 또 지금 네, 상당히 꽤 지금 많습니다. 핫해요. 한 17곳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지역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이제 막판까지 그 부분이 남아있긴 하는데 이게 민주당하고 통합당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다 과반 얻을 거라고 얘기해요. 1대1 구도가 되니까 절반이 150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소속이 일부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감싸고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긴 해요.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 하는 모습을 별로 못 보실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런 배경에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구 하면은 경기도 의정부 갑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세습 아빠 찬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예. 공천에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네. 여기서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민주당의 결정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걸 번복하고 네. 다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한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소방관 출신으로 영입 인재인 오영환 후보가 지금 공천이 된 상황이고요. 여권 후보가 그러니까 2명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통합당의 강세창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종동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파전인 거죠. 그런데 문석균 후보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당초 예상으로는 아빠 찬스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여당 후보가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은 예상과 달리 문 후보의 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영환 대 강세창 2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수도권이 121석이라고 했는데 네. 그 수도권 가운데서도 특히 인천은 조금 좀 달리 가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인천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릴 정도로 전체 판세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같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선거구가 13곳으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굉장히 의석이 많은 거죠. 또 지역구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인천은 항만도 있고 공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도 상당히 많고요. 공항도 있어요. 네, 공항도 있네요.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네. 청라도 있고, 뭐 송도도 있고, 영종 신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북한 접경지인 강화 옹진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특성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잘 안 쏠리는데요. 전체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인천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0대 총선에서 일당이 한석 차이로 갈렸잖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윤상현 후보를 지금 새누리당 후보, 지금 보수 야권 후보에다가 합치게 되면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대7로 한석 차이가 딱 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한 동부 쪽은 민주당이 강세고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들은 새누리당이 강세 지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전 총선도 보면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네. 인천 전체 당시엔 12석이었는데요. 민주당이 9석, 한나라당이 12석 차지했습니다. 3석. 네.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은 또 정반대였어요. 한나라당이 당시에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나라당이 10석 차지하고 통합민주당은 2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인천 의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구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 최대 격전지는 연수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최대 격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통합당 후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전지 아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왜 제가 격전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천의 강릉 같은 곳이에요. 연수울은. 송도 신도시가 한 절반 정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국제학교도 많고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요. 소득 수준도 높고 지난 20년 동안 황우여 전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냈죠. 4선을 지냈고 그다음에 바로 민경우 의원이 당선이 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젊은 유권자들이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좀 유입됐다.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민주당은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금 공천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수 색채가 강한데 통합당에서 공천을 좀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을 컷오프하고 난 다음에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했거든요. 그렇죠. 공관위에서. 한 2번 바뀌었어요. 최고위가 또 다시 뒤집어엎고 또 다시 뒤집어엎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보기가 좀 안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표심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다가 진보 성향 유권자 표가 지금 갈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당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이 지금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지금은 이미 다 인쇄도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진보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이 총 13 지역구로 돼 있고 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전체 지역구가 8곳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적죠. 충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전에 선거구 획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새롭게 갈려버렸어요. 예. 갈린 게 아니라 아예 해처모여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춘천이 인구 상한을 넘기면서 가불로 분리가 됐거든요. 전체 지역구는 8개로 유지해야 하는데 한 곳을 2개로 쪼개고 나니까 강원도 전체 지역구가 다시 해처모여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물론 강원도는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전승하고 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석밖에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해체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 원주 갑에 출마를 했거든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이광재 바람이 불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고요. 3선에 도전하는 지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 출마한 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춘천 유권자의 5분의 1이 그러니까 4만 4천여 명이 선거구 획정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예. 하필 그 지역구에서 이번에도 또 리턴 매치인데요. 민주당 허영 후보에게 3천 표 이상 이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패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충청으로 바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충청도 참 이게 의중을 알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제 충청도 지역분한테 들었던 농담은 아닐 것 같은데 실화에 가까운 얘기인데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되는 대로 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원래 생각했던 가격 이하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개나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사실 하는데요. 예. 충청권 표심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충청 지역에서는 지금 황운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대전 중구 대전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난 10번의 총선에서 9번을 보수 성향 정당에 승리했거든요. 네. 근데 현역 의원인 이은건 통합당 후보가 지금 황운하 전 청장하고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오차 범위를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을 그 정도로 지금 접전인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 또 관심 가는 지역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공주 부여 청양인데요. 예. 공주는 충남의 중심이잖아요. 김종필 전 총재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는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지금 5선에 도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버지는 또 공주에서 6선을 한 정성모 전 자민련 부총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들과 실제 아들 두 가지를 다 갖고 지금 후광을 갖고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지금 도전장을 낸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또 리턴 매치인데요. 예. 19대 총선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부여 청양에서 당선이 됐고요. 정진석 후보는 공주에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20대 때 지역구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정진석 후보가 한 3%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근데 박 후보는 고향이 또 공주예요. 공주에서는 또 강세를 보였어요. 네. 부여 청양에서 조금 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 최대 변수가 코로나19라고 판단됩니다. 사전투표가 어떨까 싶은데 금토일에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가지고 사실 전체 투표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최근 선거를 보면 한 20%대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사전투표가 한 20%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투표율이 한 60%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휴일인 토요일이 또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뉴스소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